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향후 지역 정치 구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공시됐는데 광주는 아파트가 크게 올랐고 전남은 단독주택이 크게 올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천진으로 가는 전기 노선이 개설돼 다음 달 2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무안공항의 국제선은 10개 노선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접전이 펼쳐질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22% 차이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광주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26,256표를 얻어서 득표율 52.4%로 당선됐습니다. 29.8% 득표율을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를 22% 이상 제치고 예상 밖의 싱거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위대하신 광주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새정치연합 탈당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무소속 출마한 천 당선자. 기득권에 안주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심판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는 호소가 광주 유권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천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내 호남 정치의 복원을 강조해온 만큼 광주와 호남 정치 지형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호남의 새로운 DJ를 키우겠다. 내년 총선에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말해온 만큼 비새정치연합 세력의 결집을 통한 본격적인 야권 재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 전면 쇄신을 통해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엔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전통적인 텃밭 수성에 나섰지만 결국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하면서 광주 민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비판과 책임론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구의 당선자인 천정배 당선자가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대하신 광주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뜻을 그저 따르고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됐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유권자의 표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비후보 이후에 한 5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었는데요. 저는 갈수록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누리당의 폭주, 이 정권의 폭주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우리 야당이 이런 모습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겠구나. 또 특히 광주와 호남의 정치, 이 호남의 소외와 낙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기득권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이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인식들이 정말 퍼져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 확실한 회초리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열망이 갈수록 뜨거워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상당히 큰 표차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선거 기간 동안 일당 독점 구도를 깨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광주 호남 정치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소외와 낙후는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정치가 어떤 비전도 희망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인물도 없다고 하고요. 또 야당에서조차도 이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우리 호남의 낙후를 극복하는 과제에도 큰 문제지만은 호남에 제대로 된 개혁 정치가 뿌리 박지 않고서는 우리 야당이 제대로 되거나 뭐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앞으로 더 이제 여러 상황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내년 총선이 또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까지 뉴 DJ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이을 만한 젊고 참신하고 실력 있는 네. 또 무엇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그런 분들, 그런 인재들을 좀 모으고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제 저와 함께하는 분들과 그 공정 네.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권리를 좀 즐기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는 광주 전역에서 또 가능하면 호남 전역에서 그런 선택권을 네. 실질적으로 누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예. 현재 계획입니다. 자, 이 말씀하신 걸 이제 들으신 일부에서는 천 당선자께서 이제 향후 거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세를 결집을 해서 합당이나 아니면 복당을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복당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네. 다만 저는 명확한 야당 정치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새누리당 정권을 내서 우리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다. 정권 교체를 누구보다도 열망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대선에서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어쨌든 야권이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에서는 모든 야권과 함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복당을 의미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임기가 내년 4월까지 1년입니다. 이 1년 동안 약속하신 지역 공약도 해결을 하셔야 하고 또 새로운 지역 정치판도 만들고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저도 마음이 바쁩니다. 우선 정치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또 선거라는 계기가 가장 중요한 정치 변화의 계기이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을 착실히 앞두고 착실히 새로운 세력을 준비하겠습니다. 공약은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냈습니다만은 어떤 공약들은 뭐 1년 만에 완성할 수는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지역 평등론을 내세웠는데요. 그것은 정권을 교체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지역 평등론, 우리 호남을 비롯한 어느 지역도 차별받거나 낙후돼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것을 우리 국정의 어떤 중요한 철학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1년 동안도 꾸준히 국민적 이해, 공감대, 지지를 얻는 활동들을 해가고 필요하면 입법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 시민들, 호남 주민들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 전략 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은 서구 지역에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 뭐 완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년 내에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또 시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서구에 관해서는 특히 서구 을 지역이 좋은 주거 타운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제일 쾌적한 웰빙 주거 타운으로 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예. 자, 아침 일찍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까지 남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내일은 광주가 28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1도에 머무는 등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재산세 등 과세 자료의 기초 자료가 되는 주택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는 7% 이상, 단독주택도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7.1%가 상승했습니다. 광역시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 제주 등에 이어 상승률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치평동의 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283제곱미터, 평수로는 85평짜리가 7억 7천만 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못 미쳤지만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1.89%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1.5%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금우아시아나그룹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이 살던 금남로 주택으로 몇 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남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전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0.3%에 그쳐 3%대의 상승률을 보인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반면에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3.3%가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광양과 목포, 해남 순으로 단독주택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브라질과 칠레 등 4개 나라와 7건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개발과 전력망 구축 등의 사업에 협력하자는 내용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입니다. 일단 중남미 시장은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송배전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한전의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 전력 수요가 한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조한익 사장도 현재 7% 수준인 해외 매출의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댐과 방조제를 건설하고 농촌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왔지만은 거꾸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잇따른 해외 진출은 지역의 협력업체나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자원외교에서 보듯이 무리한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나와 캄보디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농업 분야의 수출과 기술 지원에 나섭니다. 농어촌공사는 가나에서 농촌 개발과 채소단지 관계 사업을 추진하고 캄보디아에서는 건조 저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 브란부리 지역에 원격 물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다음 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합동 채용 설명회가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지역 대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공기업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올해 1,9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가운데 240여 명, 비율로는 12.4%를 광주 전남 인재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서 채용 인원의 40%를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전남본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졸 인턴 6명을 포함해 모두 35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들을 위해 인턴 채용 인원의 40%를 혁신도시와 광주 전남에 배치하기로 했고 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전남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부터 직원까지 연구원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리에 연루돼 있어
방망 경영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재희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장 시절에 4년 동안 기자재 독점 납품을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2,1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연구원 김모 씨 역시 같은 이유로 업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도는 이렇게 업무 추진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슨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또 경조사 간다든지 그런데 좀 부족해서 본인은 거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전 실장과 연구원들은 연구비 6,200만 원을 전용해 명절 선물용 참기름을 만들어 돌렸고 허위 공문서인 줄 알고도 납품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20명 가운데 연구원 직원은 모두 14명. 연구원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입건된 겁니다. 지자체가 신설만 했지 지원은 거의 해주지 않는 산하기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횡령이 일반화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경찰은 또 다른 전남도청 산하기관에서도 의심스러운 계약 과정을 포착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천진으로 가는 정기 노선이 개설돼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 2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무안 천진 간 소요 시간은 2시간으로 매주 화목 토요일 오전 10시 무안에서 출발하고 오후 12시 5분 천진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국내선 1개, 국제선 10개 등 11개 노선이 운항 중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십 명을 상대로 물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30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용품 사이트에 골프용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7만 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5개월 동안 60여 명을 상대로 6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번호판을 가리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서구는 이전까지는 한 차례의 계도 이후 형사 고발해왔지만 이번에는 단속 즉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올해 번호판을 가린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실시해 계도 72개, 고발 4대 등 모두 76대를 단속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천정배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43살 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어젯밤 10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천정배 선거운동 사무실에 휘발유가 든 1리터짜리 병을 들고 찾아간 뒤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빌려간 1,000만 원을 갚지 않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야구 팬들에게 큰 관심을 모은 빅매치 기아와 한화의 1차전에서 기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시원한 말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한층 기세가 오른 한화를 누르고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투타의 완벽 조화로 기아가 한화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 9대4 완승을 거뒀습니다. 승리의 중심에는 올 시즌 팀을 들었다 놨다 하는 화제의 주인공 이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점 차로 앞서던 알 수 없는 승부에서 대타로 타석에선 이홍구 선수. 유창식의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담장을 넘기며 시즌 첫 대타 말로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3년 무등구장 마지막 말로 홈런 이후 2년 만에 터뜨린 반가운 홈런이기도 합니다. 입단 3년 차인 이홍구 선수는 올 시즌 유난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깜찍한 제스처와 함께 끝내기 사고로 팀의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지난 주말 두산전에서는 12회 말 홈송구를 놓치는 실수로 승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말로 홈런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이홍구 선수. 올 시즌 대타 요원으로도 안방만 힘으로도 쭉쭉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유대회 개막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개폐회식과 경기 입장권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광주 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티켓을 예매할 수 있고 4월 말까지 입장권 구매 시 15%, 5월에는 10%, 6월 15일까지는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개폐회식은 30%, 일반 경기 입장권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가슴편스필드에서 하나와 시즌 2차전을 갖습니다. 이 기아는 지난 등판 129를 던지며 팀의 승리를 가져온 양현종 선수가 하나는 중간에서 선발로 이동해 깜짝 호투를 펼친 안영면 선수를 내세웁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정원의 도시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원의 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가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원의 도시 비결을 박민주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인구 28만여 명의 크라이스트처치 중심부를 따라 흐르는 에이번강. 강변으로 숲과 정원이 끊임없이 펼쳐져 독특한 풍광을 연출합니다. 폭이 10m밖에 되지 않는 강은 오히려 정원과 이어져 크라이스트처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I love it. It's beautiful, especially the Avon River. It's probably the heart of Christchurch because it runs right through it, so it's very nice atmosphere. 에이번강 옆 보타닉 가든은 뉴질랜드 정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철마다 새로운 꽃과 150년 된 수령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연간 110만 명이 찾는 도심 속 시민들과 여행자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150년 전 유럽 정착민들이 만든 정원이지만 본원 정원에서 이제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165헥타의 해글리 공원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생활과 스포츠가 결합된 오픈 스페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는 지난 2011년 지진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많은 가든과 더 넓은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It attracts people to want to live there, raise children in that kind of environment. And the feeling, once you have that feeling, it flow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도시 전체의 3분의 1이 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 안에 800개가 넘는 정원이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지난 1997년 리브컴 어워즈 대상 수상으로 갖게 된 정원의 도시 타이틀은 속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원 정책으로 가능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5월을 앞두고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낮까지 남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따뜻하겠고요. 내일은 광주가 28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다소 껴 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질 지수도 좋은 상태를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광주가 15도, 나주도 15도, 장성 1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광주가 25도까지 오르겠고 담양 23도, 화순과 구례 24도, 순천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을 조금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